안녕하세요. 혼자 공부하는 자바스크립트 30강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226페이지부터 있는 함수의 나머지 부분인 타이머 함수 부분부터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내용이 조금 많기 때문에 두 강의로 나누어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으로 알아볼 내용은 타이머 함수인데요. 자바스크립트에서 콜백 함수를 사용하는 또 다른 대표적인 함수입니다. 타이머 함수는 크게 setTimeout이라는 함수와 setInterval이라는 함수로 나뉘는데요. 둘 다 특정한 시간 후에 뭘 할 때 사용을 합니다. setTimeout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시간 후에 한 번 무언가를 할 때, 그리고 setInterval 함수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시간마다 무언가를 할 때 사용을 합니다. 물론 나중에 고급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이 setTimeout 함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별한 사용 방법이 있는데요. 이 내용과 관련된 내용은 이 책에서는 다루지 않고 이후에 조금 더 고급 주제를 다룰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두 녀석을 보면 첫 번째 매개 변수로 핸들러라는 것을 넣게 되는데요. 이 핸들러가 콜백 함수 비스무리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콜백 함수는 함수의 마지막 매개 변수에 오는 것이 일반적인데 요 setTimeout 함수와 setInterval 함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예전에 만들어진 함수이기 때문에 사용할 때 약간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매개 변수에다가 콜백 함수를 하나 넣어주게 되고요. 두 번째 매개 변수에는 밀리초 단위의 시간을 넣어주게 됩니다. 밀리초 같은 경우에는 1000밀리초가 1초이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로 입력을 하게 되면 1초가 되고요. 2000으로 입력을 하면 2초가 됩니다. setInterval 함수도 비슷한 형태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형태로 코드를 작성을 하고 내부에다가 setTimeout 함수입니다 라는 글자와 함께 setInterval 함수입니다 라는 글자를 출력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하게 되면 setTimeout 같은 경우에는 1초 뒤에 한 번, 그리고 setInterval 함수 같은 경우에는 1초마다 한 번씩 콜백 함수 내부의 내용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코드를 저장을 하고 실행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코드를 실행을 해보게 되면 지금 화면처럼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1초 뒤부터 내용을 출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setInterval 함수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숫자가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콘솔 창이 같은 내용이 여러 번 출력되는 것이 보기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게 몇 번 반복되고 있다라고 시각적으로만 표현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현재 단계에선 어떤 경우에 쓰이는지 약간 이해하기가 힘들 수 있는데요. 이후에 콘솔 창이 아닌 실제로 우리가 화면을 디자인하고 구성할 때 이 사용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러한 형태로 타이머를 설정을 하게 되면 특정 시간 후에 콜백 함수가 호출이 되는데요. 중간에 이를 멈추고 싶을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할 때는 clear timeout 함수 또는 clear interval 함수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이 두 개의 함수는 매개 변수로 핸들이라는 숫자를 하나 넣게 되는데요. 이 녀석들은 setTimeout 함수 또는 setInterval 함수를 호출할 때 리턴되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리턴되는 녀석을 const A와 const B라는 이름으로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이 녀석을 콘솔 로그를 활용을 해서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clear timeout 함수와 clear interval 함수를 사용을 해서 타이머를 취소하도록 할 텐데요. 1초 후에 실행을 하라 그랬는데 이 코드의 실행은 굉장히 순식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쪽에서 아래로 지나가면서 설정했던 타이머를 취소하는 일이 먼저 일어납니다. 따라서 이 코드를 실행을 하면 최종적으로 console.log ab만 출력을 하고 콜백 함수 내부에서 입력을 했던 setTimeout 함수입니다. 또는 setInterval 함수입니다는 호출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코드의 내용이 이제 약간 꼬이기 때문에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복잡하게 느껴지실 때는 잠시 영상을 일시 중지하고 내용을 이해한 뒤에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고급 단계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이해하는 게 순식간에 되지 않고 조금씩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갑자기 어려워졌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는데요. 그걸 그냥 당연한 거라고 느끼시면서 일시정지하고 잠시 코드를 쭉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코드를 실행을 하게 되면 지금 화면처럼 상수 A, B의 내용을 1, 2라고 출력을 하고
콜백 함수 내부에 있던 set timeout 함수라든지 set interval 함수의 내용은 출력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타이머가 정지됐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그냥 타이머를 설정을 하고 해제하는 내용만 이해하실 수 있다면 이 내용은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이후에 리액트라든지 내용을 살펴보면서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229페이지부터 있는 좀 더 알아보기를 나가도록 할 텐데요. 일단 좀 더 알아보기 1번 즉시 호출 함수입니다. 우리가 인터넷에서 여러 코드를 보다 보면 자바스크립트 코드 전체가 지금 입력한 것과 같은 코드들로 감싸져 있는 형태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냥 딱 봐도 뭔가 이상해 보이는 코드인데요. 이 코드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함수를 만든 뒤에 그 함수를 곧바로 호출하는 코드입니다. 약간 이게 한꺼번에 써 있어서 보기가 힘들 수 있는데요. 그냥 const a라는 이름으로 함수 하나를 만들고 이 a를 곧바로 실행하는 코드인데 이 a 부분에다가 이걸 그냥 한 줄로 합쳐서 이렇게 입력한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뭔지는 알았는데 이걸 왜 쓰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자바스크립트를 실제로 활용한 코드들을 보게 되면 한 웹사이트 안에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코드들은 한 사람이 만든 것일 수도 있고요. 여러 사람들이 그냥 각자 개발하고 합친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잠시 우리가 HTML 코드로서 자바스크립트를 다시 살펴보게 되면 이러한 형태로 구성을 하고 내부에다가 스크립트 태그를 여러 개 입력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코드들은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함수 이름의 중복 등이 발생을 하면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const a라는 이름으로 두 개만 만들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코드를 저장을 하고 크롬에서 실행을 해보게 되면 콘솔 창을 볼 때 곧바로 오류가 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류의 내용을 보면 상수는 한 번만 선언할 수 있는데 네가 지금 같은 이름으로 두 번을 선언했다고 오류가 뜹니다. 한 사람이 개발을 전부 한다면 그냥 한 사람이 이름을 뭐 내가 B라고 수정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만 이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얼굴을 보지 못하고 대화도 하지 않는 상대와도 함께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 이러한 충돌을 피해갈 수 있는 코드를 미리 작성을 하거나 아니면 개발을 하면서 충돌을 피하는 코드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할 때 사용되는 것이 즉시 호출 함수, 방금 보았던 이 형태인데요. 이러한 형태로 코드를 즉시 함수 호출로 감싸게 되면 이 상수와 변수 같은 것들이 함수 내부에서만 작동을 하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코드를 작성을 하고 간단하게 내부에서 각각의 값을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하고 실행을 하게 되면 아무 문제 없이 콘솔 탭을 보았을 때 지금 화면처럼 10과 20을 출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즉시 호출 함수를 사용하게 되는 것은 아주 나중이 되실 텐데요. 그래도 일단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코드를 볼 때 얘가 지금 대체 뭐하는 코드길래 이런 형태로 코드를 썼나라고 궁금증이 드실 수 있기 때문에 눈도장을 일단 쿵쿵 찍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게 현대 자바스크립트로 넘어오면서 약간 개념이 바뀌게 되었지만 아직도 많이 사용되는 코드이고요.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은 책의 230페이지부터 있는 내용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233페이지에 있는 엄격 모드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자바스크립트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너무나도 유연한 프로그래밍 언어이기 때문에 뭔 짓을 해도 일단 코드가 잘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상수와 변수를 만들 때는 반드시 let 또는 const를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이를 사용하지 않아도 그냥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형태로 코드를 작성을 하고 귀찮으니까 어럴트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하고 실행을 하게 되면 지금 화면처럼 값을 문제없이 출력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코드는 이게 상수로 사용되는 건지 변수로 사용되는 건지도 알 수 없고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은 위험성을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개발자들이 이거 너무 유연한 것 좀 조금 막아주면 안 되겠냐 라고 이야기를 해서 스크립트 태그의 가장 앞부분에 use strict라는 이름의 문자열을 그냥 배치만 하면 이 코드를
약간 엄격하게 실행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코드를 실행을 하면 경고창이 일단 뜨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경고창이 제대로 안 뜬다는 것은 코드에 오류가 있다는 뜻인데, 오류를 보게 되면 A가 정의되지 않았는데 네가 지금 사용하려고 하고 있다 라는 오류가 뜨게 됩니다. 7번째 줄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7번째 줄을 보게 되면 A에다가 10을 넣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 A라는 것이 상수 또는 변수로서 명확하게 선언되지 않는데 네가 쓰고 있기 때문에 오류를 내겠다 라고 조금 더 엄격하게 검사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use strict라는 것을 썼다고 이 이후에 다른 사람이 만든 코드까지 엄격하게 검사가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개발자들이 또 특이한 코드를 쓰게 되는데, 즉시 호출 함수를 사용을 할 때 이 위에다가 use strict를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코드를 사용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이렇게 코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 즉시 호출 함수 내부에서만 엄격 모드가 동작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부터 이 책의 내용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쓸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다른 분들과 함께 작업을 하거나 다른 분들이 만들어 놓은 코드를 볼 때는 이 코드를 100%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눈도장을 미리 찍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되겠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